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16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5년 6년 구속 기간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2년의 형이 집행 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 형집행정지를 하면은 바로 구속 만료로서 나오셔서 이제 법원 출석하시면서 법원 법적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프신 곳이 많으니까 병원 치료도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외국 국민들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도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하고 우리 외국 국민들은 아무튼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이번 토요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우리 당원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원하는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토요일 태극기 석방 투쟁 집회가 되기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탄핵이 왜 됐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 국민이 대단히 많고요. 또 지금과 같이 25년, 6년, 2년, 33년이라는 형을 받아야 될 어떤 상황도 없다 라는 것이 국민들의 청서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그 탄핵 과정뿐만이 아니라 탄핵을 주동했던 지금의 집권 세력, 또 통신당 아로, 민노총, 정교조 300개에 달하는 좌파 시민단체, 또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배신했는 그러한 탄핵 배신자들, 그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해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질곡에 어려운 건국 이후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지금 체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누구가 인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제정책이나 특히 탈원전 문제, 공무원 정원 문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좌파 경제정책의 실험,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높아졌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은 제2의 IMF가 올 수가 있고, 지금의 국제관계로 봐서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우방국가가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빗장, 안보의 대문을 다 열어줬다. 9.19 군사합의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북핵 폐기라는, 북핵 폐기, 북한 핵 비핵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주고, 지금도 그 일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군 한 사람 나서서 어느 군인 한 사람 나서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군 장성 출신들이 말씀을 하고 군인 출신들이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그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경각심을 준 것은 옳지만은 그 수많은 장군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경제가 참사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고 안보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언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될까 우려하는 또 너무 북한에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외교정책, 안보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너무나 크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모든 청문회에서 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높은 도덕적 잣대를 댄 사람입니다. 결국 본인이 청문회를 받아보니까 국민들은 평가하시는 거죠.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거야말로 이럴 수가 있는가? 좌파 정치인들은 이런가? 또 하나는 지금의 교착 상태의 통일의 문제, 북한 편향적 통일의 문제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는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 북한 대변인의 역할에 여러 가지 일들을, 발언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통일부 장관을 놓는 것은 또 다른 미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냥 미국이고 동맹국이고 국민이고 무시하고 이제는 나홀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은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보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막가자는 건가, 국민들을 그냥 무시하고 막가자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의 후폭풍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번 산불 과정에서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산불 관련 대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고성산불의 진화의 원인, 고성산불 발생의 원인은 어딘가? 국과수에서 개폐기를 다 가져가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는 국민들이 또 잊어버릴 겁니다. 중요한 팩트는 이번 원전, 탈원전을 계기로 4,200억이라는 전력 관련, 한전의 전력 관련 기기의 교체가 되지 않았다. 작년 2조 4천억의 적자를 본 한전이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하는데 현재의 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줄일 수 없으니까 전력 관련되는 변압기 28%, 가변기, 변압기와 28%를 줄이는 그러한 악수를 돋보인 겁니다. 지금 고성산불의 원인이 그러한 데서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국가의 실책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로 발생해서 전력회사가 파산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변압기의 28%의 변압기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액체, 또 변압기의 연한,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교체를 한다든지 계속적인 그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점검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번에 개폐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개폐기가 9%가 줄었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사고가 났는 개폐기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4,200억의 한전의 변압기나 개폐기의 교체가 줄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실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탈원전 문제의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 더 붙이면요, 한수원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전기료가 1.5배 오를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냈어요. 아니, 연구원이 자료를 내는 것은 그 연구원의 그 양심의 자료를 내는 겁니다. 연구 자료에 따라서. 그것도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에서 감사가 들어가서 그 연구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우리가 대한민국당에서 지금 한전이 작년에 2조 4천억의 적자가 들어가고 한수원이 적자의 폭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전력 공급과 관련된 공기업을,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변압기나 기기나 한수원의 중요한 원전 부품에 대한 교체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현실적인 대안을 연구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전기값 1.5배가 오른다는 발표를 하니까 한수원이 무엇이 그리 급해가 그 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전기값 오릅니다. 전기값을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1.5배가 오를지 2배가 오를지의 차이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문제를 그런 식으로 계속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탈원전 문제 때문에 전기값이 오른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후폭풍들이 막 몰려오는데 끝까지 탈원전을 고수하고자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실질 저의가 뭐냐, 대한민국당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난번 박찬주 그죠? 제2작전사령관 공감병의 이 갑질 문제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다가 결국은 그분이 10년 이상을 다 뒤졌는데도 친구한테 몇백만 원 관련되는 친구가 밥을 사줬던 이거 다 해서 그밖에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현직 사성 장군을 군 감옥 철장에 넣지 않습니까? 지금 경호처장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사적으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공감병, 소위 말하는 사령관 혹은 각 연대장이나 대대장 공감병들은, 저도 군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박찬주 사령관하고 지금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하고의 관계를 비교해보면은 무엇이 도대체 경중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박찬주 사령관을 매도하고
죽일 사람으로 몰던 언론 방송들은 왜 조용해졌죠? 미세먼지가 어린이들이 밖에 다니지 못할 정도의 미세먼지가 터졌는데 그 많던 환경단체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고도 국민들이 여러분 지금 좌파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경남의 2개 창원 성산지구, 통영고성지구 선거 가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문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이 그쪽의 분위기였어요. 이제 반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 혹은 반문재인 정권에 대한 얘기들이 남쪽에서부터 굉장히 폭풍과 같이 몰려오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아무튼 적폐 기업으로 몰려서 18차례 압수수색, 14번의 검찰, 경찰, 법무부 포토라인에 서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등기이사직마저 박탈당한 그러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적폐청산의 희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서울고검검사, 국정원 소속이었던 정모 변호사, 방산적폐로 지켜 수사받던 기업 임원 등 셀 수가 없는 분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저항하다 못해 삶의 끝을 헤매고 있던 택시기사분 2분이 분신자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적폐청산이고 촛불혁명 정권이니까 그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많은 것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갖다 대는 법의 잣대, KBS의 편파방송에 갖다 대는 법의 잣대, 그들의 내로남불, 손혜원 등등 많은 사람들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법의 잣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법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균형과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의 공정과 공평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누가 과연 이 정권을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정권입니까? 정의 없는 정권이 정의를 부르짖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